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의 한국구세군 박종덕 사령관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박 신임 회장은 교회협이 연합기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올해 제62회 정기총회 주제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세계, 교회 공공성, 희망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온 교회협은 올해도 총회 주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회무에 앞선 인사말에서 개인적 탐욕으로 유지되는 현대사회 구조 안에서 지금의 교회들은 과감하게 공공성을 선언해야 한다며 우선 교회가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재정 관리에 힘써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이 개인적 탐욕을 자극하고 충족해야만 유지되는 현대사회의 구조 안에서 교회는 과감하게 공공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교회협은 신임 회장에 한국구세군 박종덕 사령관을 만장일치 추대했습니다. 박 신임 회장 역시 대표적 교회연합기관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와 평화, 교회연합과 일치에 힘써온 교회협이 다시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직전 회장 성공의 김근상 의장 주교는 이 임사에서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맡은 회기 동안 한국교회가 WCC 총회를 잘 치러낸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교회가 끊임없이 연합과 일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분단 극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신임 회장으로서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하늘의 명령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충성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교회협은 총회 선언문을 통해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의 자기개혁이 감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협이 마련해온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10대 개혁과제를 이번 회기부터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는 62회기 주요 부서와 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승인됐으며 실행위원회가 상정한 교회재정 투명성위원회의 교회 회계와 재무처리 기준안도 공식 채택했습니다. 신임 부회장 중에는 평신도로는 처음으로 기장총회 부총회장 김영진 장로가 추대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태풍 피해 구호를 위해 회원 교단들이 공동 참여하기로 하고 총회 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모아진 구호금은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등과 함께 창구를 단일화해 필리핀 교회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WCC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이제 다시 공공성 회복을 전면에 내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4년 새해를 향해 새로운 다짐과 발걸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를 마치고 감독회장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주요 사안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적법성 논란을 빚고 있어 5년여에 걸친 갈등의 골을 메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교리, 행정, 선거법 등 250페이지에 달하는 장정안을 개정하며 큰 변화를 꾀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교회 담임 목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감리교가 감독회장 4년 전임제를 한 차례밖에 시행하지 못하고 2년 견임제로 돌아선 것은 감독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교권 다툼의 폐해를 줄이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감독회장이 교회 목회를 겸임해야 영성과 섬김의 자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선거법도 보다 엄격하게 개정됐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금전 제공이나 접대 등은 물론 전자메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일체의 선거운동도 금지했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서도
교회 혹은 사회재판에 의해 벌금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엄격히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본부 구조를 사국 1실로 개편해 직원 수를 줄이고 감신, 목원, 협성 등 감리교 산하 3개 신학대의 목회대학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통과됐습니다. 반면 응급법과 전직감독 예우에 관한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통과된 재정장부 열람법은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장부를 들여다보려면 입교인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이 법은 교인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목회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감독회장이 공석인 가운데 치러진 이번 입법의회가 여러 면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선출 과정과 의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입법의회에서 장정유권 해석위원회는 지난 10월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임준택 직무대행을 뽑을 때 과반수 결의를 거치지 못했다며 불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는 회원들의 가부를 묻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폐기됐지만 반발하는 회원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준택 직무대행은 의사봉을 다른 감독에게 넘겨주었다가 다시 찾아오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제출한 장정개정안에 시행일자와 부칙 등이 누락돼 정오표를 부록으로 덧붙여 바로잡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동의로 이 문제는 넘어가기로 했지만 일부 회원은 개정안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입법의회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측은 입법의회 소집 및 의결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소송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전영재 목사가 제기한 총특채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감리교는 감독회장이 공석인 채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진 입법의회가 적법성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어 감리교의 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이 신천지의 망국적인 각종 불법 행위를 엄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은 지난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기 집단 신천지의 비윤리성 폭로 및 반국가적 범죄 행위 수사 촉구 걸기 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대현은 사이비 종교 신천지가 불법이 아니면 존립할 수조차 없는 민생 침해 사범이며 반국가적인 집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신천지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대현은 이에 따라 각급 정부기관의 신천지 비호 행위에 대한 특검 실시와 신천지 민생 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무등록 신학원과 복음방에 대한 폐쇄 명령, 그리고 신천지의 지속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신대현의 걸기 대회에 맞서 신천지 측이 예고했던 2만여 명 규모의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목회자의 소득세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회 세금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이 주최한 2013 교회재정 세미나에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목회자 납세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의무라며 교회 세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 교수는 기독인 회계사의 연구를 통해 5년에서 10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교회와 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타 소득 분류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 사례비는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받는 엄연한 소득이라며 목회자 납세는 기타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와 함께 예수님이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성전세를 납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치관과 태도를 삶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며 목회자 납세에 대한 교회의 공적 책임 또한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고신, 합신총회를 주축으로 개혁신학을 통해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꿈꾸는 한국개혁주의연대가 창립됐습니다. 창립 예배에서 총신대 재단 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상체계라며
오늘날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한국교회 갱신과 부흥을 이끌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개혁주의연대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정체성 혼란과 분열로 쇠퇴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직시하며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정신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확산시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부흥을 이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개혁주의연대는 향후 목회자와 신학자, 기독일학자와 전문가 등의 공동 노력으로 한국교회 신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회의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개혁주의 신앙을 확산시키기 위한 연구, 교육, 출판 활동 등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 클린사이트에 교회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회기 한글과 컴퓨터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에 당초 기대와 달리 중대형 교회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회는 지난 7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500개 교회가 연간 사용료 14만 원을 3년 동안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단사나 모든 교회가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800여 교회만이 납부를 완료해 당초 목표였던 2,500개 교회 달성을 위해서는 중대형 교회의 참여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갑식 목사는 중대형 교회가 한 카피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전국의 농어촌과 미자립 교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 차원에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상승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빈곤율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지난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해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체코 등 5개 나라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이 평균 12.4%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평균의 4배 수준이며 2위인 호주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 만들기 등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YWCA가 오는 19일 우리 먹거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서울 YWCA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먹을거리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이화여자대학교와 스쿨미 캠페인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스쿨미 캠페인은 가사노동, 조혼, 성폭력, 빈곤 등의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프리카 여자 어린이들에게 학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오는 19일 창립 65주년을 맞아 2013 제6차 복지포럼을 엽니다. 한국 어린이복지 NGO 발달 과정과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오정수 교수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습니다. 예술목회연구원이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중앙성결교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주제로 김태순 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김태순 작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성경 오부제 작업과 십자가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 기온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추위와 함께 눈 소식도 있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동부에는 최고 3c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3도, 서울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전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아침까지는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 토요일 아침에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